네,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대. 일단은 하락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그냥 보합 수준이다라고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이후에 장 막판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성격, 시장의 포지션만 본다면 상당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아쉽죠.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다거나 또는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움직임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주가 반등은 좀 했지만 이 부분이 조금 약했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외인 매수, 즉 매수로 조금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매도폭을 좀 줄이는 그런 형태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급 동향들 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대형주들이 낙폭을 다 회복을 했어요. 아침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낙폭을 다 회복하게 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그런 반등 장세 그런 것들이 좀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게 되면요, 일단은 지지선대에서 강하게 지지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장 막판에 올라온 모습이 오늘 고가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시장이 그렇게 크게 부담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기조적인 측면에서는 상승세 또는 이제 횡보 흐름 이런 것들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조정을 맡으려고 생각했더라면 여기서 더 밀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좋은 포지션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웠죠. 시장의 어떤 흔들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오전 동안에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을 거예요. 분봉을 좀 보게 되시면은요. 상승 이후에 하락세가 좀 제법 나왔었죠. 마이너스 0.9% 거의 1% 가까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막판에 아마도 수급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강하게 상승 만연하면서 올라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어떤 포지셔닝은 하락보다는 현재 위치를 지켜주는 모습으로 해서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가는 것이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좀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이런 모습은 그대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조금 다르네요. 지지선은 지켜줬지만 일단 양봉이기도 하고요. 나쁘지도 않습니다만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모습들보다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모습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중심의 어떤 회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 쪽으로는 조금 기울기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분봉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은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강하게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급하게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일단은 고점 라인 때 이렇게 형성된 부분에서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물론 지지선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직전 고점이 형성된 모습을 넘어가지 못했다. 이 부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따지고 본다라면 저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개별주보다는 대형주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실제로 시장 상황 자체도 이 개별주의 어떤 중소형주 이런 쪽보다도 이렇게 대형주 쪽에 회복세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조그만 종목들보다는 이런 개별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그런 포지션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좀 기대를 좀 했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 기조를 오전 동안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기조들이 다시 또 매수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됐고요. 장 막판에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만 장 막판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약했죠. 그래서 약한 모습 때문에 일단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지금 순매도 들어가다가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냥 멈추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부 다 하락세로 계속 진행되던 부분들을 좀 막아주는 형태겠죠.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좀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형주 위주의 어제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의 그런 회복세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본다라면 어제 상승폭을 이제 조금 다 깎아먹지 못한 상태에서, 즉 하락이 좀 약한 상황이 오전 동안에 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요, 지금 보면 몸통 절반까지 깎였지만 역시 지지선대 33,000원 딱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플러스 유지되는 모습.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0만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101,5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삼성전자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라면 오히려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회복세가 나타났고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더 나타났을 경우에 위쪽에 형성된 2200포인트 한번 두드려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2183포인트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뭐 0.5%대 그 정도만 올라가도 이제 2200포인트 좀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67%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게 된다면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키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을 여러 번 챙긴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지금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볼 수 있겠죠. 종목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체로 조금 이제 수급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종목들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키스트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에 속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흐름 자체가 조금 다른 그런 종목들 위주의 어떤 공략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개인들 매매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셀트리온 매수했는데 지금 보시면 다 종목이에요. 네, 종목 매수고요. 보통 때와는 좀 달라요. 개인들이 오늘 순 매수만 4천억이거든요. 그런데 레버리지 쪽 매수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죠. 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짓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종목별 흐름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 패턴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주의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는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쪽 볼게요. 외국인들 삼성전자, SDI, 이게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 계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본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네,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막판에 들어오게 되면서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조금 만들어줬고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관 쪽 볼게요.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금 하락인데도 이렇게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은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아마 인버스, 즉 시장의 하방 쪽에 반응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렇게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인버스 쪽 매수를 좀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기적 패턴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장이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 변동에 따른 그런 내용들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 근데 이거를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지지선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약간은 좀 애매하다 생각이 좀 드네요. 대신에 삼성전자, 카카오를 또 매도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애매하죠. 카카오 같은 경우야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치지만 삼성전자는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패턴인데 여기서 굳이 이 종목을 매도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오늘 연기금 모양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총 합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LG전자 순 매수가 좀 있었고요. 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S윈드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졌죠. 살짝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종목을 밀어준다거나 푸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동향에서 봤을 때 어떤 집단군, 즉 대형주면 대형주, 중소형주면 중소형주,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고 있다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은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죠.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횡보 아니면 상승, 이런 쪽으로 더 기울기가 가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시장 뭐 나쁘지 않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후 시간도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